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매년 수출 비중이 상승하는 주식입니다. 재무 안정성도 좋은 주식인데요. 무엇보다 콘텐츠가 좋은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은 상승 추세입니다. 5년 동안 1.6배로 상승했습니다. 매년 상승한 것이 아니며 2021년에 소폭 매출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2023년에는 매출이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니까요. 5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까지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에서 10%로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낮은 이익률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022년에 비해 2023년이 하락했습니다.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아쉽게도 보합 추세입니다. 그리고 2023년 4분기에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합니다. 참고로 이 주식은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2023년 4분기 실적이 나빴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분기에 매출과 이익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2024년 2분기 역시 당장 좋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이죠. 최근 주가가 하락했다면 2024년 실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수출을 잘하고 있고 연간 재무제표는 좋지만 미래 성장성은 낮은가 봅니다. 5년 평균 ROE는 5% 정도이지요. 그래도 재무 안정성이 좋은 주식입니다. 부채 비율은 3년 동안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4년 1분기 부채 비율은 48%입니다. 유보율은 3년 동안 상승하고 있지요.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입니다. 시청자 종목 분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자분께서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방송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이 아니라서 아쉬운 주식이지요. 하지만 시가총액은 1조가 넘는 대형 주식입니다.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최근 2024년 매출과 실적은 하락한 상태이지요. 좋은 재무 안정성을 기록하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ROE를 기록하고 있지요.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63%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주가는 전염병 시기보다 낮아진 주가입니다. 52주 최저가 근처에 있는 상태이지요. 기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역시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CJENM의 드라마 사업본부에서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드라마 콘텐츠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콘텐츠 수출이 가능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방송 엔터테인먼트는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비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주주는 60% 보유 중이며 유통 주식은 40%입니다. 참고로 주요 주주 중에 네이버가 보이는데 네이버는 지금 52주 최저가를 뚫고 내려가는 중이지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8% 보통 수준입니다. 3년 전에는 내수 매출이 수출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52%를 기록하더니 작년에는 60%를 기록합니다. 2024년 1분기 수출 비중은 64%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출 비중이 매년 상승하는 모습이지요. 한국 드라마가 해외로 수출된다는 뜻입니다. 역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한국 드라마입니다. 경영 참여 목적으로 탑업인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수출을 책임지는 인터내셔널 부분의 단기 순이익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터내셔널 부분에서 수익을 기록해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상태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는 CJENM을
잠시 보겠습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 아쉽게도 2023년에 적자를 기록합니다. CJ E&M 역시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10년 전 주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CJ E&M이 40만원이었다는 것은 믿겨지지 않을 정도니까요. 어쩌다 이렇게 하락한 걸까요? CJ E&M의 최근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황금거북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예전에는 좋았던 재무제표가 2023년 들어와서 망가졌습니다. 영업 손실의 단기 순손실로 가득합니다. 모 회사의 재무제표가 빨갛게 물들었기 때문에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52주 최저가의 고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갔는지 이해가 됩니다. 한국 콘텐츠의 대표 주자는 CJ E&M입니다. 그런데 무리한 투자로 인해 재무제표는 어려워진 상태이지요. CJ E&M이 어려워진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리한 해외 투자로 인한 재무 부담 가중입니다. 넷플릭스의 공세에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인데요. 거기다가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대박이 터져도 제작비 증가로 수익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CJ E&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의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집을 키우려고 인수한 미국 영화 제작사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692억 적자를 기록합니다. 2023년에는 1179억 적자를 기록합니다.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9천억까지 차입하면서 투자한 미국 영화사 피프스 시즌은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보면 실패한 투자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 5년 동안 PER이 50배가 넘었던 적이 많습니다. 2024년 1분기의 PER은 39배로 내려갔는데요. 아무래도 상장 기간 동안 제일 낮아진 주가 덕분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 상승해서 낮아진 PER이 아니라는 뜻이죠. 업종 평균보다 좋은 PER을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5년 기준으로 보아도 지금 PER이 제일 낮은 수준이지요. 그럼 PBR은 어떨까요? 2024년 1분기 PBR은 1.75배입니다. 주식가치보다 자산가치가 더 높습니다. 5년 기준으로 보면 제일 낮기는 합니다. 하지만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전통적인 기준에는 맞지 않는 PBR이지요. 문화창고 대표이사 김선정이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을 매도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매도 기록이라서 오래된 상태입니다. 이렇듯 원래 주요 주주들은 주식을 거의 매도하지 않고 들고 있는 편입니다. 문화창고 대표이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매도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주가가 87,000원부터 98,800원 사이라서 좋을 때 주식을 팔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41,700원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 2배 이익입니다. 그럼 지금 주가는 저평가 구간일까요? 수출 비중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배당이 없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모 회사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은 높은 산업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실패 가능성도 있습니다. CJ E&M도 기생충 같은 영화로 성공해서 좋은 분위기였지만 외계인의 흥행 실패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2024년 매출은 보합 추세입니다. 매출이 상승해야 주가가 상승할 텐데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 PER에 저 PBR 주식은 아니지만 5년 기준으로 보면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좋은 재무제표에 좋은 재무 안정성을 아직까지는 기록하고 있지요. 최근 매출이 하락했어도 수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주식 차트를 보면 하락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상승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상장 이후로 제일 낮은 주가입니다. 2020년 전염병 시기보다도 낮은 주가니까요.
이러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스튜디오 드래곤을 살려줄 만한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는 저점 구간입니다. 하지만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3만원부터 4만원 사이로 낮고 넓은 범위를 제시하겠습니다. 황금거북이의 스튜디오 드래곤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은 잘 오르다가 최근에 보합 추세입니다. 그래도 이익은 꾸준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 주식이지요. 재무 안정성은 좋으며 주가는 52주 최저가 수준입니다. 다만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보면 5년 기준으로 제일 낮지만 저평가는 아닙니다. 미래 성장성 부분에서 수출을 잘 하지만 ROE는 5% 수준이지요. 황금거북이가 예상하기 어려운 엔터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에 대해 별점 5.5점을 제시합니다. 투자 의견은 관심 의견입니다. 참고로 황금거북이는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2년에 한 편 정도는 시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철인 왕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식은 결혼과 비슷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모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 재산은 모회사의 실적과 비슷하지요. 왕년에 잘 나갔다고 해도 최근 실적이 적자라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내가 결혼할 때, 즉 내가 투자를 할 때 적자를 기록하는 건 좋지 않겠지요. 물론 배우자의 능력이 출중하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는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고 수출을 잘 하고 있으니까요. 중국 드라마와 비교하면 왜 세계적으로 알려지겠습니까? 그건 우리나라의 드라마 수준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많은지도 중요합니다. 자회사의 실적을 보면 국내 부분에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받기가 어렵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을 보려면 배당 지급 능력을 봐야 하는데 배당도 없지요. 그래서 좋은 주식이기는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점수가 낮은 것입니다. 최근에 엔터 업종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 중 하나인 JYP 엔터테인먼트 주식도 하락하고 있지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큰 금액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워런 버핏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보험사, 은행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주식은 위험도가 높고 위험도가 높으면 황금 같은 나의 재산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